강사 서동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만으로 따라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주제 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1원칙과 3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1원칙은 이 주제는 나를 즐겁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뭔가 대충 말하면서 이렇게 표정도 좀 굳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압니다. 차라리 오프라인 강의면은 이 느낌이 좀 덜 전달돼요. 근데 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이 말투 하나도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눈치를 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식을 많이 쌓고 있으면서 탐구하는 열정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내 얼굴 표정이나 몸동작, 언어로 보는 사람한테 다 전달이 되니까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게 꽤 중요합니다. 몰라도 돼요. 잘 몰라도 되는데 일단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동영상을 열심히 올려야 됩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영상 제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들지만 단순히 내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만 시간을 쏟을 게 아니고 이 영상을 많이 보게끔 하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5가지 요소를 꼭 지키셔야 돼요. 영상 제목, 영상 썸네일, 그 다음에 설명, 태그, 카테고리, 이렇게 5가지를 꼭 지키시면서 올리셔야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 영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단순히 만드는 데만 시간 쓰지 말고 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도 시간을 많이 쓰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죠? 영상이 아무리 화질이 좋고 훌륭해도 재미없으면 안 봅니다. 근데 영상이 화질이 안 좋고 막 좀 그래도 재밌으면 끝까지 보게 돼요. 한마디로 유튜브 세계에서는 뭐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보통 양보다 질이죠. 근데 유튜브는 질보다 양이에요. 일단은 많이 올려봐야 어떠한 영상이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많이 올려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제는 사용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추천 동영상을 볼 때도 있지만 마우스로 다른 영상을 클릭하죠. 그 영상을 클릭할 때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원인이 뭔가요? 보통 뭘 보고 그걸 클릭하게 되죠? 네, 바로 썸네일,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이렇게 영상 처음에 이렇게 딱 비춰지는 그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썸네일을 보고 영상을 클릭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영상을 올려도 썸네일이 별로면은 아무도 클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썸네일을 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고 그걸 영상을 클릭하게 되죠? 바로 제목. 그렇죠? 제목도 세련되게 좀 트렌디하게 잘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과 그리고 썸네일을 반드시 잘 챙겨서 올리자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지금 저도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카메라를 보고 그냥 한 30분, 1시간 동안 떠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초반에는 두 명이서 함께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유튜버들을 봤지만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는데 오래 가신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반에는 이제 같이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서 어색함을 줄여 나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든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 영상을 볼 때 나의 여행 1일차, 나의 여행 2일차, 또는 나의 프랑스 여행기 샵 1, 나의 프랑스 여행기 샵 2, 이런 식으로 시리즈물로는 별로 안 봐요. 단 뭔가 이렇게 배우는 컨텐츠 이런 것들은 가끔씩 시리즈물로도 이제 소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여행기면은 나의 루브르 박물관 방문기, 또는 나의
파리 에펠탑 방문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을 시리즈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딱딱딱딱 잘라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보다는 개별적으로 영상을 올리시는 게 훨씬 좋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이 주제는 사용자들을 즐겁게 하는가. 그 밑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팬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내 팬으로 구독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마디로 사용자들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즉 팬들을 이해해야 된다. 나중에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보시면은 그 유튜브 정보 분석을 통해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성별, 연령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많이 봤는지, 어느 시간대에 많이 봤는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내 채널의 팬으로, 구독자로 만드는 게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나왔죠. 이런 측에서 우공이산. 그냥 동영상 제작에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내 영상을 보는 이도 시간을 많이 쓰게 하고 그리고 질보다는 양이다. 무조건 많이 올려보시라. 요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많이 올려라. 그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이제 장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사실 장비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패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찍기 때문에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꾸로 든다거나 또는 이렇게 들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든다거나 그러면은 거의 다 그 영상은 거의 못 써요. 항상 어딘가에 고정해 놓고 또는 어딘가에 세워 놓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검색창에 셀카봉, 삼각대. 셀카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삼각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미 삼각대를 갖고 계시다. 그럴 때는 그 핸드폰 홀더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 홀더만 삼각대 연결해 주면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선 셀카봉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미 삼각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홀더가 한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그 홀더는 배송비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한 2,500원 정도 배송비를 내가지고 사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어딘가에 고정해 놓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핸드폰으로 찍든 DSLR 좋은 카메라로 찍든 사실 어두운 데서 찍으면은 다 안 좋아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그 해외 나가서 해외여행 동남아 이런 데 바닷가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화질 어마어마하게 좋죠. 자, 예전에 어벤져스 1을 보시면은 그 이제 추격전에서 서울 장면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서울에서 막 이렇게 그 어벤져스 히어로들이 막 쫓아가는데 가만히 보면은 화질이 되게 뿌연히 되게 안 좋습니다. 그날 서울 하늘이 되게 뿌옇고 미세먼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최고의 마블 최고의 기술자가 와서 찍어도 빛이 안 좋으면은 굉장히 영상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빛이 좀 많은 데서 찍으면은 굉장히 화질이 좋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에 이제 그 조명을 켜놓고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조명을 꼭 돈 주고 살 필요 없죠. 집에 있는 LED 스탠드 있을 거예요. LED 스탠드 목을 이렇게 획 젖혀가지고 내 얼굴을 밝게만 찍어도 생각보다 화질이 꽤 좋습니다. 꼭 비싼 카메라나 조명 같은 걸 사실 필요가 거의 없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찍어야 하는 주제가 어두운 데서 빠른 동작을 찍어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댄스 이런 것들 있죠. 어두운 공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을 찍어야 할 때 이럴 때는 조금 좋은 장비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또는 애완동물이라서 어두운 데서 야행성 애완동물이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막 쫓아가면서 찍어야 될 때 이럴 때는 가끔씩 좋은 장비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데 제가 뭐 이런 주제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마이크는 꽤 중요해요.
마이크는 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매체가 어떤 거죠? 네, 핸드폰. 핸드폰을 가장 많이 보는데 핸드폰은 화면이 작아서 조금 화질이 좀 안 좋아도 뭐 노트북 정도 화질에서도 뭐 딱히 안 좋아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딱 유튜브 볼 때 음질이 막 째지거나 막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그러면은 바로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 버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핀 마이크 같은 걸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좋고요. 이제 보통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보야 핀 마이크라고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보야 핀 마이크도 두 개예요. USB-C 타입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일반 3.5파이 잭 동그란 잭에다가 꼽는 동그란 구멍에다가 꼽는 3.5파이 잭이 있는데 핸드폰 기종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그냥 한번 일단 찍어보시고 마이크 없이 찍어보시고 막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 또 너무 이상한 잡소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이제 하나 핀 마이크 정도는 10,000원 정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온 그 마이크들은 굉장히 비싼 마이크들이에요. 그나마 BY-MM1 요거는 조금 저렴한 마이크인데 무선 핀 마이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무선 핀 마이크는 나중에 구독자 10,000명 넘으면 사세요. 구독자 10,000명 넘으면 그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다채널 줌 H6 같은 경우에는 ASMR 이렇게 먹는 소리 막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자 뜯는 소리 들려주는 소리 전문 채널 같은 거 있죠. 그걸 ASM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줌 H6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굳이 현재는 돈 주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들어가는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핀 마이크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유의점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그냥 무조건 고정해 놓고 찍는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안 찍으면 돼요. 그리고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들고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고 찍 때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잘 숨을 참아가면서 손에 신경 써가면서 찍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막 전후좌우로 막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항상 카메라는 한 방향으로만 위로만 또는 아래로만 또는 좌측으로만 우측으로만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흔들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성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은 절대적으로 조회수에 비례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조회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회수의 수익을 따지는 분들은 구독자가 몇만, 몇십만, 몇백만 돼가지고 그럴 때 생각하시면 되고 초창기에 내 채널을 키울 거면은 항상 시청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금방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할 수 있게끔 재밌게 또는 보통 단톡방이나 막 그 영상 막 돌리잖아요. 처음에 내 유튜브에 막 영상 열의가 끌어올리면은 근데 그거를 관심 없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줘가지고 영상이 3분짜리인데 10초만 보여주고 다 나가버리면은 실제로 그 영상으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중간에 묻히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10명한테 3분짜리 영상을 보여줬을 때 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2분 이상 봐줘야 그 영상을 다시 100명한테 추천하고 100명 유튜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상으로 한마디로 알파고가 그냥 그렇게 짜는 겁니다. 100명한테 보여줬는데 80명이 또 많이 오랫동안 봐줘요. 그러면 1000명한테 또 1000명에서 800명 잘 오랫동안 봐주면 그거를 10,000명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추천 동영상으로 돌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영상이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10명한테 보여줬는데 또는 별로 그 관계 없을 만한 사람들한테 딱 보내줘 봤더니 그냥 10초만 보고 다 나가버린다. 그러면 그 영상은 조회수를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너무 조회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조금 잘 만들어서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죠? 재밌게 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설명, 태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시청 시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말고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있죠. 아까 5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분석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사람의 손 또는 마우스를 위치시키게 하는 건 뭐죠? 바로 썸네일. 썸네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쁘게 만들어야 그걸 클릭을 하게끔 우리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썸네일도 생각하셔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 설명, 태그, 미리 보기 이미지 요게 잘 갖춰줘야 조회수가 이제 형성이 되고 조회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을 올라갈 수가 있다. 특히 너무 조회수 영향하지 마시는데 어쨌든 기본 거 제목, 설명, 태그, 미리 보기 이미지에 카테고리까지 맞추시는 게 좋아요. 카테고리 안 건드시면 디폴트가 인물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그냥 조회수에는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지만 잘 맞춰서 내가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업로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항상 나와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 길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는 어떤 컨텐츠를 어떤 일정으로 할 것인지. 특히 내가 여행을 가면은 맨날 해외여행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한 바퀴 올려보고 또는 경기도 근처 갈 만한 곳 또는 전라도까지 갈 만한 곳 그 다음에 해외여행으로 갈 만한 곳 이런 식으로 약간의 컨텐츠 기획은 좀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또는 매주 월수금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딱 내가 업로드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시간에 올리시는 게 유튜브 성공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가 제시하는 유튜브 기획할 때 히어로, 허브, 헬프 모델이라고 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을 유튜브 주제로 잡았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허브는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한 유튜브 컨텐츠예요. 그러면은 나는 동네 한 바퀴 우리 근처에 가볼 만한 곳 컨텐츠로 이렇게 잡아서 이게 쭉 꾸준히 올리다 보면은 그 영상을 10개는 올려보셔야 됩니다. 10개 정도 또는 20, 30개 정도 올리다 보면은 밑에 댓글이 달려요. 누구누구님, 저 여기도 좀 궁금한데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럴 때 댓글에 대해서 호응하는 게 헬프.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분기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다 괜찮아요. 하나는 조금 크게 기획해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희귀한 곳, 내가 꼭 소개할 만한 곳, 한 돈이 든다거나 시간이 든다거나 이런 거 컨텐츠를 한마디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히어로 컨텐츠라고 해요. 특별한 컨텐츠 하나 만드는 걸. 매번 내가 주제를 정했다고 해서 내가 매번 굉장히 돈이 들고 시간이 드는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획을 할 때는